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인데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좀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거주기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지금 나와서 2021년 1월 14일로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어떤 사례인지 이 해석 재산세과 거주기간에 대한 해석 사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셨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을 거주하셨고요. 그 중간에 이제 두 번째 주택을 또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했는데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타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를 바꾸신 거예요. 해당 첫 번째 주택에서 거주를 못 하시고 뭐 전세나 월세로 이제 가신 케이스일 텐데, 그렇게 거주를 이제 타인 소유 주택에서 하시게 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인 상태에서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을 다 보유하신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나가고 2021년 5월 9일 두 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고 나면 이 첫 번째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판단하실 때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계산하는 거야?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셔야 하는데,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단서 조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단서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기간을 다 가져가실 수가 없고, 새롭게 또 이 주택을 양도해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온전히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하셔야 된다는 거는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도 하셔야 되니까 이 거주기간 역시 새롭게 리셋이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의 2년은 인정이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거주기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주하셨던 기간은 없어지고 다시 리셋되고 새롭게 2년을 거주하셔야 한다라는 정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 1세대 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실 계획이셨던 분들은 조금 그냥 양도 스케줄을 잡으실 때 이 거주가 새롭게 2년을 다시 거주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체크하셔서 실수하시는 게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해석에 대한 원문은 여기 지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35 여기 생산일자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뭐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문에 지금 관련 법령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법을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하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보유기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을 좀 그어드렸고, 거주기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회색으로 좀 밑줄을 그어드렸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는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5항에 나와요, 여러분. 5항의 계산은 법 95조 4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4항을 가보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회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는 언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당연히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데, 회색의 조건이 붙는데 그게 바로 거주기간이에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2년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거주기간의 시작점은 도대체 어디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는 궁금증이 드시면 이제 6항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21년 1월 1일 단서, 새로운 보유기간 계산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오기 전 상황이었는데요. 보시면 여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단서 조항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보유기간에 대한 단서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보유기간을 보면 원칙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 보유기간 중에서요, 여러분, 원래 원칙이었던 거는 노란색으로 해드렸고, 새로운 개념의 취득일, 저희가 그 보유기간 할 때 나오는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그냥 쉬운 말로 다시 리셋돼서 새롭게 시작되는 보유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하늘색 부분으로 이제 단서가 들어온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2주택 이상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해서 단 예외로 지금 새롭게 보유기간을 리셋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리셋이 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의 보유기간, 노란색 보유기간 그대로 아직 남게 해줬어요. 그런데 또 우측에 보시면 일시적 2주택과 비슷하게 닮아 있지만 알고 보면 진정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케이스, 그거는 안 돼. 우리가 새롭게 1주택만 온전히 가지고 있는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자라고 해서 두 가지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케이스를 법조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보유기간이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갑자기 리셋되는 넓어졌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원칙인데 온전히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라는 새로운 보유기간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 새로운 보유기간이 나올 때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리셋된다는 겁니다. 조문이 이게 가장 큰 단서인 거 같아요, 여러분. 그 보유기간 중,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짧아지면 거주기간도 다시 그 짧아진 기간 안에 다시 2년을 거주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이 해석에는 없는데 이 조문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새로운 보유기간이 되면 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로 지금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법조문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한 사례인데요. 예, 보유기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법조문, 이 단서 조항을 놓고 요거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실 때 보유기간도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거주기간 판단도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관련된 영상 좀 참고하셔서 이 비과세 받으시는데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